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 크게 빠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수익 대비 과도한 투자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기술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곧 발표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경계감까지도 조금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양 지수가 모두 내림세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죠. 0.08% 하락하면서 2,5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큽니다. 1.56% 밀리면서 현재 73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전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늘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오늘도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방어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매일 조금씩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빨간불 편채로 1% 넘게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직까지도 주춤주춤하는 모습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 불빛을 더 많이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삼천강제약 그리고 HPSP만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HPSP의 상승세가 무섭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승소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죠. 10위권으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1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움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AI 시스템은 어떤 종목들을 오늘 장안에서 잡아줬을지 급등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잡아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개별적인 이슈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포착이 됐죠. 유바이오로직스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고요. 9시 15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손잡고 로봇손을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도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시 15분경에 잡아줬고요. KCT는 CBDC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용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그래도 갭을 띄운 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시 5분경에 AI 시스템이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주들에 대해서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세병 멘토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급등주 AI가 다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좀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봐야 우리가 얘가 왜 올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지금 시장 시도를 살펴보면은 네. 굉장히 마음이 파랗게 물들고 지금 좀 힘든 시점일 것 같은데 우선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 9시 15분에 포착을 했습니다. 포착을 했는데 이 콜레라 백신 유비콜 시리즈로 글로벌 공공 백신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3분기 매출이 3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216% 급증을 했습니다. 유니세프랑 그리고 이제 납품 계약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자가 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2 공장 증설과 그리고 위탁 생산 계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4거래일 전부터 시장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 일봉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치고 나왔었는데 시장이 이번 주 어땠었나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갈 듯하면서도 무너지고 무너질 듯하면서도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런 시장 속에서 유바이오로직스는 나 홀로 좀 이렇게 잘 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을 그 폐렴구균이나 아니면 사람 그 유두종 바이러스 좀 약간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약간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16,000원대까지 지금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근데 가격이 잘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포착됐던 시점이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금 올라가려고 할 때 상승 탄력을 받아줄 때 그때 이렇게 포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15,5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론이 다시 여기서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좀 포착을 하지 않았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포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와 같은 종목들을 AI가 포착을 한다고 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선뜻 손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슈가 노출이 됐고 거기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포착을 이제 AI가 포착을 했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종목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분명히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두고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세 연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으시죠?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원익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었지만 원익 로보틱스가 또 메타와 손잡고 로봇 손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오늘 반도체 수출 호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거를 조금 재료로 삼아서 크게 움직인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원익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초반에 그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이 메타 플랫폼이 원익 로보틱스랑 협력을 해서 아까 앵커님이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촉각 센서가 완벽히 통합된 그 차세대 로봇손 알레그로 핸들을 개발 중이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왔고 25년도 출시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지금 나홀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모습인데 저는 AI가 이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같이 진입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포착을 해줬고 그 이후에 시세의 연속성은 없었지만 포착된 시점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에 포착을 했었다. 그 이후에 조금 1분 정도 버퍼링이 있어서 진입 타점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5% 넘는 그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똑똑한 매매를 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재료의 크기를 봤었을 때 정말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성장 관련해서 모멘텀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25년도 출시 예정이다라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같이 빠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중장기 이평선들을 올라탔었을 때 그때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은 오늘의 급등세가 원익 로보틱스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와 손을 잡고 또 로봇 손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AI 시스템이 알려주는 그 시점에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5%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진입 시점에 포착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런 AI 시스템 여러분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급등주들은 이렇게 뒤로 하고 저희는 오늘 증시 안에서 또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60%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서구권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을 두고는 사실 이런 실적 호조가 조금 지속될 수 있을지 관찰이 필요하다라면서 목표가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멘토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네. 근데 이게 그 3분기에 좋을 거라고 예상들은 증권가에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성장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 리밸런싱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많이 줄였고, 중국은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구권, 그러니까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쪽을 타겟팅으로 해서 굉장히 마켓을 잘 활용을 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굉장히 잘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시장 뉴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코스RX 편입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세론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13만 원, 12만 8천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그대로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니까 수급 상황에서 지금 기관들만 조금 들어와 줬지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3분기는 좋았지만 4분기는 정말로 좋을 것인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차라리 지금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같이 시세를 보여줬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삐아 같은 경우에만 좀 한 14%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 좀 가벼운 종목들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화장품주 지금 당장에 사야 된다, 지금 지켜봐야 된다가 아니고 벌써 이슈는 한번 소화를 했고 그러면은 그렇다라면은 4분기를 대비를 하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전망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산업 분석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화장품주들 지금 무조건 담아야 된다가 아니고 좀 더 살펴본 이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밸런싱을 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쪽을 조금 축소를 하고 서구권으로 집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화장품주 안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주춤하는 주가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다 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사실 지금을 두고 소비 시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비가 불붙으면서 조금이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내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조금 멀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실리콘투라던가 아니면은 오늘같이 강한 삐아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사실 한국콜마라던가 아니면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과연 손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인가라고 했었을 때 조금은 망설이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그런 관점으로 좀 봤었을 때 지금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코스맥스 정도 좀 보게 됐었을 때 그래도 우상향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121선에서 저항을 맞고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121선 안착을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위로 올라섰었을 때 그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한 18만 원 정도까지 타겟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얘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그런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코스맥스 살펴주셨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조금은 1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5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유세병 멘토님께서는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향후에 코스맥스가 어떻게 될지 보면서 같이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도 유세병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반도체가 선전을 하면서 1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수출액이 125억 달러인 걸로 발표가 됐죠. 역대 10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수출액으로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매출 자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조금 주력을 해서 수출액만 늘어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24년도 반도체가 잘 팔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요도 많았고 근데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비싸게 팔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고 삼성전자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산업부 통상자원 여기 같은 경우에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발표들도 했고 한데 저는 지금 최근에 CEIC에서 통계 데이터를 한번 봤었어요. 그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24년도에는 약간의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AI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리는 듯이 보였는데 25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기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수출이 정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늘어난다에 한 표를 던지겠는데 약간의 벌써 선반영된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다. 뭐 사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선은 삼성전자가 가진 체력 자체는 뭐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우리나라 넘버원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저는 가격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HBM3 퀄 테스트 통과. 근데 8단으로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12단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격이 됩니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내년이면 분명히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모아가는 전략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저께 미 증시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증시에서 어저께 굉장히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여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한 7월부터 보게 되면은 이 2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21선을 만나면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6만 원대 가격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거기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만 5천 원 가격대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도 지금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가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정말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4분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게 수출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다라고 IMF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뉴스에서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네. 통계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만한 안 좋은 이면은 뉴스에서 잘 접하기 힘들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콜테스트 통과가 된다면 이게 당연히 관건이 되는 거는 맞겠지만요. 8단으로라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죠. 반도체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실적을 보고 또 기대치에 관한 얘기를 보면 아이폰 16 시리즈가 전작보다 흥행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 저만 들었던 건가요?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저께 애플이 좀 밀렸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적 때문에 밀렸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 실적만 보면은 솔직히 괜찮았었습니다. 맞소도 괜찮았었고요. 뭐 빅테크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4분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체 수요 대비해가지고 아이폰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관련주, 그러니까 애플을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국내 주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는 뭐 저는 이제 완전히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반면에 연금 형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혹은 주식 투자는 솔직히 많이 꺼려합니다. 지금은 많이 분산되고 서구권으로 많이 투자를 방향성을 선회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체질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가장 대장격의 종목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일 텐데 LG 이노텍의 그 주가 흐름도 지금 보면은 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짓누르는 영향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반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산타랠리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들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1월 이제 지금 이제 10월 마무리됐고 이제 11월이 되면은 조금씩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나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찾아본다면 또 LG 이노텍 빼놓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의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에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증시를 짓누를 만한 리스크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리스크도 끝나고 어느 정도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아이폰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도 들여다봤고요. 오늘 장안에서 급등하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왔던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가치주 AI 포착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가치주 AI 포착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11시 주식온에서는 가치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을지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i3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8일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묶이는데 최근에는 또 방산, 드론에도 비냉각형 센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번 주에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저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방산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12월까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i3 시스템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혹은 아니면은 이제 드론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로 지금 둥곡 공장에 이제 증설을 이렇게 하면서 생산 능력이 이제 늘어난다 이런 전망들로 인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래량이 조금 되게 굉장히 현저히 적어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만드는 것이 K2 전차에 납품을 한다거나 그리고 적외선 센서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야간 투시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군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비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i3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약간은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계속 기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지켜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방산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밀리고 있어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러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 현대 로템도 될 수 있고 다른 기타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i3 시스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8일 날 포착을 했어요. 가격적으로 지금 37,800원에 있는데 36,900원. 그러니까 안착을 해줄 때 그때쯤에 딱 포착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익권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AI 자동으로 매매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총이 3천억 미만에 대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NH투자증권에서 지금 미래 매출 전망에 대해서 26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예견성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극히 좀 약간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지금 두 배, 한 40%, 50% 정도 더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주가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i3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요. 방산 소부장주로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완연한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로만 보더라도 35,000원대 가격대가 지켜진다면 우리가 챙겨가 봄직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AI 시스템이 포착을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에서요, i3 네. 시스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볼륨이 딱 중간입니다. 가격적으로 4만 원까지는 타겟팅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는 35,000원의 손절컷을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조금 더 밑에서 조금 내려왔었을 때
35,0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4만 원까지 약 한 목표 수익 한 10% 정도를 잡고서 이렇게 설정을 한 이후에 좀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지금은 달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를 제시하기에는 위로 아래로 딱 중간이라면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볼륨 자체가 더 클 때 좀 메리트를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도 어느 정도 손절도 열고 상방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밀린다. 35,000원에서 36,000원 이 밴드 안에 들어왔었을 때 38,000원 내지는 4만 원 정도까지 좀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가 벌써 자동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시라면 지금 당장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항대로 한 4만 원 정도를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3만 5천 원까지는 내려올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챙겨보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유세병 멘토님,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장중에도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저희 마찬가지로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그날 장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죠. AI 시스템은 이런 종목들도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저희 AI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마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AI 시스템을 선별해내는 이런 시스템의 도움 여러분이 받아보시라고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가치주로 돌아와서 안정적인 흐름 보인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나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3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재지 테마로 엮이는 종목인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갔는지 저는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리송합니다. 왜 갔는지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고 이슈를 찾아볼래야 좀 그쵸. 찾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뭐라고 딱히 설명을 해야 될지 여기서는 참 어려운데 네. 우선은 여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MSS 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MSS 그룹이 지주회사인 MSS 홀딩스가 이 모건 스탠리 PE에 투자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뭐 ESG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경영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플러스, 지배구조 A 등급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뉴스 기사들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AI가 왜 포착을 했지? 라고 했었을 때 잘 가니까 포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착한 시점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이때 가격대가 참 아름답습니다. 3,400원대에 다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4,000원대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꺾이지가 않고 물론 8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어요. 단기적으로 10% 내지는 20% 정도의 큰 상승을 줬다가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AI는 우선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했다가 학습을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기억으로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 잡았다가 지금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익절을 좀 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종목 본연의 그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다소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4,000원 가격대에서 밀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포착을 할 수가 있고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뭐 휴지대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고 다만 AI가 똑똑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모나리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AI의 능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장에서 AI가 포착을 해냈죠. 이번 주 안에만 무려 26%의 상승을 이뤄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슈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또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르는 무언가를 AI는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이슈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도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그날장 안에서 바로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방송 중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날 장 안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도 있죠.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을 포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가치주 그 다음 거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월요일장에서 짚어줬습니다. 월요일장 안에서만 세 가지의 종목을 짚어줬네요. 현대모비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또 AI가 잡아줬어요. 자동차 주들이 지금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네. 부품주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다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자동차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적들이 지금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현대차가 뭐 실적이 나빴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주 나쁘지도 않았었는데 현대차는 좀 빠졌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현대차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료들이 다 오픈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포드라던가 GM이라던가 이런 다른 그 자동차 경쟁사들이 또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대차한테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제 현대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GM이라던가 아니면 포드라던가 이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공장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부품이 조금 약간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계속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매출도 이익도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되는 모습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AI 시스템이 우선은 지금 28일 날 주가가 크게 밀릴 때 들어갔습니다. 전날 금요일 날 들어갔던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이제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더니 현대모비스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쭉 밀렸는데 그날 진입을 하고서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익권에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고객 대상으로 핵심 부품 수주액이 3분기까지 지금 약 3조 2,800억 원에 좀 달하고 있고 CEO 인베스터 데이를 11월 19일 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이렇게 좀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약간의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10월 달에는 좀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좀 약간 밀리는 모습들을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10월 달에 현대 IPO, 인도 IPO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세론이 나왔었던 거고 매물 소화 과정들을 거쳐주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 준비를 차비를 마치지 않았나.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약간 앞선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관련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이런 산업군들을 보시기보다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쪽 그리고 또 방산 이렇게는 꼭 빼놓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모비스 현 구간 27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조금 가진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밀리는 아쉬운 섹터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접근해 보기에 괜찮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현대차만 보더라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밀렸죠. 또 자동차 부품단으로 내려가서 본다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또 오는 19일에는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면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27만 원까지는 상단으로 열려 있다고 보십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세병 멘토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종목 하나하나씩 들여다봐 주십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 사람의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의 대응도 같이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현이화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 중에는 화요일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용 부품을 생산하고 또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흐름을 조금 가져갈 거라고 테슬라의 재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24년 1월부터 이제 텍사스 후토 혁신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해가지고 부품을 생산 및 납품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납품을 곧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고요. 이 신공장에서 약 120억 원의 투자가 벌써 됐었고 지금 생산 라인 약간 80명의 직원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랑 이렇게 했었을 때 협업을 했었을 때 사이버 트럭용 ABC 필러 부품 공급 계약을 2028년까지 체결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의 상승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약간 소부장격이죠. 근데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토요타, GM 등과의 이제 협력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생산 라인 확장이라던가 연구시설 확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재료들은 많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저는 지금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볼륨이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전 지수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산업군이 자동차 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약간 등락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지수라던가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죠.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AI 시스템이 지금 서현이화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로서 3번에 걸쳐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매집을 해놨다가 튀어 오를 때 그때 익절을 하고 나오겠다는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서현이화 같이 좀 약간 그 현대차 내지는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종목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볍게 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좀 높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 15,000원의 가격대까지 한번 충분히 노려봄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서현이화 살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몸집이 작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 기대 수익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토요타 그리고 GM과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이 확장이 되면 또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으시죠. 주가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데다가 우리 AI 시스템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포착됐던 시점은 화요일 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장이었네요. 수요일 장에서 만나봤었는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 모아가고 있다는 점, 한 번은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AI가 아닌 가치주 AI들을 저희가 금요일 장에서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보다도 나는 그날 급등하는 종목이 더 좋더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단타가 제일 편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AI 시스템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포착 시점까지 공개를 해주는데요.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로서 포착된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틴 한번 만나보시죠. 31일이었죠. 어제 바로 잡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크로키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HBM 검사 장비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매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반도체 안에서는 단연 HBM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지금까지 실적으로 증명을 보였고, 그리고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오지 않았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 넥스틴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 법인 우시 넥스틴을 통해서 현지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객사들의 현지 생산 요청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지금 매출적으로 본다라면 3분기에 매출 3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29%, 1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4년도 매출이 이제 1,030억 원, 영업이익이 410억 원으로 약 17%, 13%씩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HBM 관련해서 검사 장비로 활용될 수 있는 크로키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4년도 지금까지 실적으로 증명을 해보이면서 잘 올라왔었는데, 중국향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데, HBM 관련해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이게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의 주가 레벨이 아닌 조금 더 한층 더 레벨업된 그런 주가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HBM 관련주로서 지금 넥스틴은 누가 딱 말씀을 드렸을 때 HBM 관련주 어떤 종목을 보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넥스틴 한번 유익 있게 봐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도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금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31일 어저께 이렇게 AI가 포착을 한 이후에 지금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넥스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반도체의 그 소부장 종목들이 좀 지금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들이 많이 열려 있지 않나. 넥스틴 잘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넥스틴 만나봤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매출 상승을 재료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오는 모습을 차트로 확인을 해봤죠. 잠깐의 눌림목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고 이슈까지 확인해주시는 유세병 멘토님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AI 시스템이 선별해서 알려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무료 체험권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세병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